2018년 1월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그동안 자사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아마존고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합니다. 아마존고는 흔히 무인 매장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정리하는 직원, 샌드위치를 만드는 직원, 그리고 청소를 하는 직원 등 여러 명의 직원들이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값을 계산하는 계산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장에 물건을 사러 온 고객들은 그저 자신이 사고자 하는 물건을 고른 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물건값이 계산되는 거죠. 손님들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손님들을 기다리지 않게 하려고 아마존고를 만들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매장을 이용해 보려는 고객들이 매장 밖에서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건지,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기술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물인터넷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물인터넷이 기존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는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문화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나 4차 산업혁명 혹은 사물인터넷이 가져오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과 가상물리 시스템입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디지털 쌍둥이를 말합니다. 즉,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 가상세계의 소프트웨어 모듈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윈은 사물의 상태나 동작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파라미터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와 파라미터들의 값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사물의 디지털 트윈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침대의 디지털 트윈을 베드라고 해보겠습니다. 침대는 침대의 상태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그 정보를 침대의 디지털 트윈인 베드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인 베드의 해당 변수나 파라미터 값이 변하게 되면서 현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이 어느새 잠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 정보도 실시간으로 베드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받은 베드는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텔레비전의 디지털 트윈인 TV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인 TV는 침대 근처에 있던 텔레비전에게 전원을 끄라는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침대에 있는 사람이 잠에 들자마자 텔레비전의 전원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 세계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가상세계에 반영되고 가상세계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현실 세계에 반영되어 두 세계가 마치 하나의 세계인 것처럼 동작하게 되는 것을 가상물리 시스템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안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자동화된 일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스마트홈 서비스라 부릅니다. 또한 이러한 개념이 공장에 적용되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며 사무실에 적용이 되면 스마트 오피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스마트화된 다양한 도시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동작하게 되면 이를 두고 스마트 시티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한 사물들 사이의 연결을 넘어 사람과 비즈니스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냉장고는 냉장고 안의 식재료의 이용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사용자가 따로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필요한 식재료를 주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아마존고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앞에서 아마존고를 방문한 손님이 매장에서 어떤 제품들을 선택한 후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매장을 나가는 순간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사려는 손님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는 손님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에 표시된 QR코드를 이용해서 매장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 순간 그 손님은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장의 천정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계속해서 손님의 위치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나 음료수를 집거나 놓는 행동을 할 때에도 자동으로 해당 제품을 인식하게 됩니다. 천장의 카메라가 물건의 이미지를 인식할 수도 있고요. 제품이 놓여 있는 선반이 무게 변화를 인식하는 식으로도 선택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선반을 통해 제품과 아마존고, 그리고 제품과 손님이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다 고른 손님이 매장을 나가는 순간 아마존고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자동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제를 하는 순간은 손님의 카드 회사와 아마존고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물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을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비즈니스 방식까지도 바꿀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물인터넷에 주목하는 것은 연결이 가져다주는 단순한 편리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사물인터넷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 때문일 것입니다. 사물인터넷은 그동안 아무런 관련도 없었던 사물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 사물들을 연결할 때 어떤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